오늘도 그 집 얘기했지?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됐지. 이제 웃어봐. 무서워요. 아빠, 무엇 때문에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거나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상을 치운 거실, TV는 꺼져 있고 식탁 위에는 휴대폰 하나만 밝혀져 있습니다. 정옥은 손녀 혜준을 곁에 바짝 붙여 앉힌 채 화면 속 도연의 얼굴을 마주 봅니다.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 혜준, 아빠 보고 싶었죠?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지만 혜준의 움츠러든 어깨는 그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빠한테 인사해 볼래요? 하고 조심스레 등을 토닥입니다. 그러나 혜준은 머리핀만 잡고 아래만 내려다본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걱정이 커집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화면 속에서 몸을 조금 더 앞으로 숙입니다. 화면 가까이 다가온 그의 웃음은 더 밝지만 목소리 끝은 살짝 굳어 있습니다. 혜준아, 왜 말이 없어? 아빠랑 얘기하기 싫어? 낮게 깔린 말투의 혜준의 작은 손가락이 머리핀을 더욱 세게 움켜쥡니다. 아이의 발끝이 바닥을 톡톡 건드리며 떨리고 고개는 점점 더 깊이 숙여집니다. 정옥은 그 손을 살며시 덮으며 아이 오늘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하고 대신 답합니다. 변명 같은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두렵습니다. 정옥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어느 저녁 식탁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크게 웃다가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분노가 숟가락을 쥔 손끝으로 전해져 그 손이 탁자 위를 탁 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딸은 밥숟가락을 놓고 물만 삼키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웃는 척 분위기를 넘기려 했던 자신을 기억합니다. 웃음이 무서운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지금 거실에 앉아 있는 이 장면이 그때와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찌릅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크게 웃으며 우리 혜준, 다음 주에 또 아빠 집 오지? 장난감도 사줄게. 하고 달콤한 말을 던집니다. 옆에 앉은 이모 수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그럼 언니 집보다 아빠 집이 더 재밌겠다 하며 웃음을 보탭니다. 하지만 혜준의 두 눈은 여전히 휴대폰을 피하고 작은 어깨는 자꾸만 더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어른들의 웃음과 아이의 침묵이 어긋납니다. 초조해집니다. 정옥은 손녀의 뺨을 한번 쓰다듬으며 괜찮아. 얼른 자고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하고 낮게 속삭입니다. 그러자 도연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다가 다시 원래의 웃는 얼굴로 돌아옵니다. 엄마, 아이 앞에서 그런 말 왜 해요? 거기서는 맨날 먹는 거나 챙겨주지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는 농담인 듯 말하지만 목소리 끝에 억눌린 짜증이 묻어납니다. 정옥은 대꾸 대신 숨을 고르며 화면을 조금 멀리 떨어뜨립니다. 말 한마디가 무겁습니다. 걱정이 깊어집니다. 문득 떠오르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딸 수진이 결혼 초기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 엄마, 우리 집 좀 이상해요. 하고 말했을 때입니다. 그때 정옥은 바쁜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살다 보면 다 그런 날이 있다. 며 대충 달랬습니다. 직접 가보지도 않고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의 태도가 떠오릅니다. 그때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지금의 상처는 줄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놓친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미안함이 쌓입니다.
다시 현재 혜주는 인형을 껴안은 팔에 힘을 주며 휴대폰 화면에서 고개를 돌립니다. 혜준아, 아빠 보고 싶었으면 말도 좀 하고 그래야지. 도연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눈빛은 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옥은 그 얇은 선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때 혜준이 인형을 움켜쥔 손이 살짝 미끄러지며 인형배 부분이 정옥 쪽으로 조금 열립니다. 인형 안쪽에서 D-하는 아주 작은 전원음이 새어나옵니다. 이어서 천 사이로 붉은 불빛이 어두운 거실을 아주 잠깐 비춥니다. 눈에 들어온 작은 불빛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의심이 선명해집니다. 정옥은 그 불빛에 시선이 붙잡혀 순간 말을 잃습니다. 도연은 눈치챘는지 아닌지 화면 속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갑니다. 혜준아, 아빠가 뭐라 그랬어? 그 집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아빠랑 한 약속 기억하지? 그는 여전히 웃고 있지만 문장마다 얇은 칼날이 숨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혜준의 손가락이 인형 귀를 비틀 듯 잡아당기고 어깨가 더 깊이 웅크려집니다. 정옥은 다시 한번 애가 피곤하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고 통화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웃음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이 슬쩍 드러납니다. 분노가 치밉니다. 도연은 못마땅한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엄마 괜히 애한테 이상한 소리 주입하지 말아요. 애가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하고 짧게 던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든 뒤 통화가 끊어집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 거실은 갑자기 한층 더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옥은 숨을 길게 내쉬고 혜준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혜준은 여전히 인형을 꼭 껴안은 채 눈을 깜빡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긴장이 팽팽해집니다. 정옥은 조심스레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혜준아, 많이 피곤했지요. 오늘은 그냥 할머니랑 푹 자요. 부드럽게 말하자 그제야 혜준은 아주 조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더니 할머니의 옆구리를 꽉 움켜쥐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할머니, 나 그 집 가기 싫어요. 그 집 너무 무서워요. 짧은 두 문장이 공기 속을 천천히 가릅니다. 정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옥은 손녀의 머리를 가만히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등을 쓸어내립니다. 혜준의 몸은 아직도 떨리고 인형 뱃속에서는 아까 본 붉은 불빛이 남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정옥은 소파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과 아이가 끌어안은 인형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웃는 얼굴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 이 집 어디에선가 지금도 무언가가 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결심이 움트입니다. 정옥은 혜준을 안은 채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합니다. 오늘 밤 이 인형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올 소리가 이 집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옆에 있어요. 정옥은 아이의 귀에 대고 낮게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순한 가족 문제로 넘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웃음이 사라진 화면 대신 인형 속 붉은 불빛이 그녀의 머릿속을 환히 밝힙니다. 다짐합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히도록 조용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찬 공기가 스며드는 듯했고 스탠드 불빛만 희미하게 이불 위를 덮고 있었다. 혜주는 눈을 크게 뜬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불 끝을 양손으로 꼭 쥐었다. 작은 손가락이 떨렸다. 정옥은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았다. 아직 안 자니? 낮은 목소리로 묻자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아주 살짝 저었다. 숨소리가 끊어진 듯 얇다. 정옥은 아이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천천히 등을 쓸었다.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어. 그 말에도 혜준의 어깨는 더 굳어졌다. 손에 쥔 인형을 꼭 끌어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정옥은 이불 위로 드러난 손을 바라본다. 작은 손톱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정옥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끝을 흐리며 눈가가 벌겋게 젖어 들어간다. 정옥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안다. 말을 이을까 하다 멈춘다. 아이를 다그치면 오히려 다친 문이 될까 두려웠다. 예전에 딸 수진이 결혼 초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 엄마 그냥 좀 이상해요. 남편이 화내면 너무 무서워요. 하던 날이 있었다. 그때 정옥은 그저 살다 보면 다 그런 날이 있어. 라며 넘겼다. 그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말이 막혔는지 지금에서야 안다. 그 기억이 어깨를 눌렀다. 정옥은 아이 곁으로 더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며 인형이랑 오늘은 같이 자자 하고 속삭인다. 혜주는 인형을 더 세게 껴안는다. 그때 인형이 약간 굴러가더니 배 부분이 살짝 열리며 안쪽에서 작은 쇳소리가 났다. 정옥은 이상한 예감에 인형을 집어든다.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다. 천을 젖히자 검은색 작은 녹음기가 조용히 미끄러져 이불 위로 떨어졌다. 정옥의 숨이 멎는다. 혜주는 깜짝 놀라며 인형을 빼앗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게 뭐야? 정옥이 묻는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빠가 준 거야? 라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다. 대신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정옥은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눌렀다. 딸깍. 녹음기에서 들려온 첫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듯 했다. 그러나 몇 초 뒤 거칠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용히 하라고 했지? 또 울면 혼난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 아이의 숨죽인 울음,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연달아 이어졌다.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녹음기 속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바로 도연이었다. 혜주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안 들어요. 할머니 제발 끄세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옥은 손가락이 얼어붙는다. 다시 버튼을 눌러 녹음을 멈추지만 이미 방 안은 그 소리의 잔향으로 가득 찼다. 아무리 불을 밝혀도 어둠이 거치지 않는 느낌이었다. 정옥은 녹음기를 손바닥에 쥐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손끝에 닿은 금속의 차가움이 마음까지 얼렸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계속 들썩였다. 정옥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그 말에도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알면 화내요. 인형 만지면 안 된대요. 그 한마디에 정옥의 눈이 커졌다. 그럼 내가 혼자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이는 대답 대신 울음을 삼켰다. 그 울음은 말보다 무거웠다. 정옥은 녹음기를 가방 안 깊숙이 넣으며 결심한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이제 어른의 방식이 아닌 회장으로서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녀는 불 꺼진 스탠드 옆에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할머니가 옆에 있을게. 이제 아무도 널 못 때리게 할 거야. 그 말에 혜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옥은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길 기다리며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인형 안쪽에서 새어나온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아주 희미하게 깜빡였다. 정옥은 그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치 그것이 이제껏 묻혀있던 진실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내일 이걸 들고 경찰서부터 가야겠다. 낮게 중얼거린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잡아준다. 혜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정옥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한 노년의 눈에 담긴 건 공포가 아니라 긴 싸움을 예고하는 결심이었다. 그녀는 이불 끝을 정리하며 속삭인다.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내가 겁낼 일 이제는 내가 대신 겪을 테니까.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는 두려움의 정적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였다. 정옥은 스탠드를 끄고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한 번 더 쥐었다. 그 순간 작은 불빛이 손 안에서 깜빡였다. 마치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울 강남 57층 그룹 본사. 회장실의 창문 너머로 도시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정옥의 얼굴은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책상 위에는 인형에서 꺼낸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버튼을 누를 용기가 다시 생기지 않았다. 이미 밤새 수십 번 들었기 때문이다. 들을 때마다 손끝이 얼고 머릿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조용히 하라고 했지? 또 울면 혼난다. 도연의 목소리. 자신이 키워낸 아들. 그 목소리의 폭력성을 외면해온 세월이 머리를 내리쳤다. 회사에선 이사로 잘하고 있다. 가정 문제는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합리화가 아이의 눈물로 돌아왔다. 정옥은 깊게 숨을 내쉬며 회장실 창가로 걸었다. 거대한 도시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그 모든 게 의미 없었다. 이 부와 권력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쥐고 있었던 걸까? 오래된 자문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비서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회장님, 오전 이사회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도연 전무님이 어제 보낸 결제 서류입니다. 정옥은 고개를 들었다. 결제 서류? 네, 신사업 투자건입니다. 금액이 좀 큽니다. 비서가 내민 서류 위에는 도연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이 눈에 박혔다. 정옥은 서류를 천천히 펼쳐본다. 투자 대상, 투자 금액, 그리고 마지막 장 대표이사 서명란. 거기엔 도연의 서명이 있었다. 그 아래 최종 승인 회장 한정욱. 그녀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손끝이 멈췄다. 펜촉이 종이를 긁으며 한 줄을 그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 도장은 더 이상 그 아이를 울린 손을 위해 찍히지 않는다. 정옥은 도장을 집어들어 서류 대신 녹음기 옆에 내려놓았다. 붉은 도장이 녹음기 옆에 찍히며 잉크 자국이 번졌다. 마치 아이의 눈물처럼.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면 이 모든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돈이, 회사가, 이름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이사회 시간 1시간 앞당겨요. 도연 전무도 반드시 참석하게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김태호 씨를 바로 회의실로 부르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님, 김 변호사는 가정사건 전문 변호사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 맞아요. 오늘부로 우리 집 일이 회사 일이에요. 단호한 어조였다. 비서가 나가자 정옥은 책상 위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 남편, 도현, 그리고 아직 어린 딸 수진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다들 참으라 했을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금세 굳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수진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다. 혜준이는 지금 내 옆에 있어. 걱정 말고 오늘 하루만 푹 쉬어. 네. 무슨 일인데요? 그냥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한마디에 수진은 더 묻지 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는 결단의 기운이 묻어 있었다. 정옥은 통화를 끊고 다시 창가로 향했다. 도시 아래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단 한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 도시는 약한 자의 눈물을 너무 쉽게 잊는다. 정옥은 그 생각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회의실로 나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 안에 담긴 증거는 아들을 무너뜨릴 칼이자 아이를 지킬 방패였다. 할머니가 아닌 회장으로서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정옥은 이사회 문을 열기 직전 손에 쥔 도장을 꽉 쥐며 속삭인다. 도연아, 이번엔 엄마가 아니라 회장이 너를 심판할 거다. 문이 열리고 긴 복도의 빛이 그녀 얼굴 위로 쏟아진다. 그 표정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경찰서 복도는 차가웠다. 정옥은 회장실 대신 경찰서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에는 혜준이의 엄마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정옥의 무릎 위에는 녹음기가 있었다. 밤새 이 작은 물건을 들고 고민했다. 이걸 내 손으로 세상에 내놓으면 우리 가족은 끝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숨기면 저 아이는 계속 울겠지. 이 두 문장이 마음속에서 부딪히며 밤을 지샜다. 경찰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음성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 장면이 직접 녹화된 게 아니니까요. 정옥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저 아이의 상처는 뭐죠? 어제 병원에서 타박상 진단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아동보호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지금으로선 추정 단계입니다. 경찰은 매뉴얼처럼 말을 이어갔다. 법적으로 가정 내 문제는 민감해서요. 신고자 본인이 가족이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정옥은 손에 쥔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 목소리가 제 아들 겁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에요. 경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동정도 결의도 없었다. 오직 절차만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이시라면 더 아시겠지만 절차상.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절차가 아이를 구해주진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밖으로 나온 정옥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사회복지사 장미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병원 진단서에는 경미한 타박상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 아이 몸에 멍이 몇 갠데요? 정식으로 아동학대로 기재하려면 지속적 반복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정옥 회장님,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가해자가 회장님 아드님이라는 게 언론에 알려지면 아이가 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덮는 게 좋다는 의미였다. 정옥은 짧게 대답했다. 아이를 지키는 게 상처 입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어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복지사의 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저도 이런 사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이 얽히면 결과가 늘 다릅니다. 그 말은 현실의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었다. 정옥은 병원을 나서며 핸드백을 3개 쥐었다. 이 세상은 결국 돈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럼 나도 돈으로 끝내주지. 그녀는 곧장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회사로 갑시다. 이사회는 지금 바로 소집해요. 오후 그룹 본사 이사회실. 검은 유리 테이블 위에는 임원들의 이름표가 줄지어 있었다. 도연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정욱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섰다. 회의 시작하죠.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비서가 프레젠테이션을 켜자 화면에는 투자 보고서가 떴다. 도연이 자신감 있게 말을 이었다. 신사업 구조 재편입니다. 해외 법인 지분 이전. 그러나 정욱이 손을 들었다. 잠깐. 회의실 공기가 순간 멎었다. 정욱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것은 녹음기였다. 이게 뭔지 아시죠?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에 이런 건. 그 목소리, 당신 거야. 정욱의 말은 짧았지만 날카로웠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를 봤다. 도연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장난이었어요. 장난? 정욱의 눈빛이 번쩍였다. 6살짜리 아이가 울부짖는 게 장난이야?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정욱은 손에 든 서류를 탁 내리쳤다. 오늘부로 도연 전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 이사회 승인 없이 그런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소리쳤다. 정욱은 웃었다. 이사회?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거야. 재벌이 법 대신 돈으로 복수할 때 세상이 얼마나 조용해지는지.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내일 아침 신문사와 방송국에 사회공헌 프로젝트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 피해 아동보호재단 설립. 자금 출처는 그룹 회장 개인 재산. 재단 이름은 해준 희망재단으로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도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내 딸 이름이잖아요. 그래. 그리고 내 이름은 이 그룹에서 지운다. 정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다. 회의실 문이 닫히며 도연의 절규가 희미하게 울렸다. 정욱의 표정에는 고통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법이 아닌 권력과 명예의 세계에서 시작되었다. 정욱은 복도를 걸으며 속삭인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해도 나는 내부로 아이를 지킬 수 있다. 그녀의 주머니 속 녹음기가 미세하게 딸깍 소리를 내며 꺼진다. 폭풍 전야의 고요. 이제 진짜 재벌식 복수가 시작된다. 이사회가 끝난 뒤 복도는 침묵에 잠겼다. 도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회의실 안에서 튀어나왔지만 문이 닫히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욱은 회장실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깊은 숨이 터져나왔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다. 어린 도연의 손을 잡고 찍은 사진.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정욱은 중얼거렸다. 이 손을 놓을 때가 왔구나. 그녀는 서랍에서 붉은 인주를 꺼냈다.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 주식 양도 계약서, 후계자 지정 취소 서류를 한 장씩 펼쳤다. 붉은 도장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이 도장은 내 인생이었다. 회사의 시작이자 가문의 상징. 하지만 이젠 그 도장이 아이의 울음 위에 찍혀선 안 된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탁! 한 번. 탁! 두 번. 탁! 세 번째는 오래 눌렀다. 그 붉은 잉크 자국이 서류 위에서 번지며 마치 흘러내리는 피처럼 보였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증인 부르세요. 오늘 안에 서류 다 처리해야 해요. 회장님, 지금 하시면 재산의 절반 이상이. 상관없어요. 그 절반이 저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거예요. 비서가 나간 뒤
정옥은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었다. 조용히 하라고 했지?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방 안에 울렸다. 그녀는 담담히 녹음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이 소리는 내 복수의 증거가 아니라 끝맺음이야.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렸다. 변호사 김태호가 들어왔다. 회장님, 이걸 정말 공개하실 겁니까? 언론에서 가문이 난리 날 겁니다. 그럼 좋겠네요. 시끄러워야 다들 듣죠.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몇 시간 뒤 기자회견장.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한정욱 회장님, 오늘 긴급 기자회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옥은 단상 위로 걸어나갔다. 검은 정장 차림, 단정한 머리, 그리고 단호한 눈빛.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그룹의 창립자이자 한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순간 기자들의 손이 멈췄다. 오늘부로 제 아들 윤도현 전무를 그룹 모든 직책에서 해임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를 울린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회장 자리에 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쪽 기자석에서 누군가 물었다. 그럼 후계자는 누가 됩니까? 정옥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 재산은 제 아이가 아닌 모든 아동 피해자를 위해 쓰일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기자석이 술렁였다. 한쪽 기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이건 가족 내부 문제 아닙니까? 정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덮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단상을 내려오며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제가 끝까지 외면하려 했던 진실입니다. 녹음기를 기자에게 건네며 덧붙였다. 이걸 공개하세요. 세상이 알아야 바뀝니다. 그 순간 회장실에서 들었던 탁하는 도장 소리가 마음속에 다시 울렸다. 이제 그 붉은 잉크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색이었다. 기자회견장을 나와 로비에 도착했을 때 수진과 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준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아빠는 이제 안 무서워요? 정옥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응,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힘도 없어. 혜준은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정옥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울음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로비를 나섰다. 밖은 여전히 환한 오후였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멎은 후 기자회견장 뒤편 스크린에 해준 희망재단 로고가 뜬다. 그 밑에 작게 새겨진 문구. 모든 아이는 울지 않고 자랄 권리가 있다. 정옥의 손끝에는 여전히 붉은 도장의 잉크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그건 죄책이 아니라 약속의 흔적이었다. 가족법원 복도는 생각보다 좁고 길었다. 하얀 형광등 아래로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있고 번호표를 들고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어딘가 지쳐 있었다. 정옥은 그 의자 중 한 칸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회장도 아니고 기자회견장 단상 위의 사람도 아니다. 그저 한 아이의 할머니일 뿐이었다. 치마 자락 위에 올려놓은 손이 살짝 떨렸다. 옆에는 혜준의 엄마 수진이 앉아 있었다. 수진은 계속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반대편 의자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이곳에 온 이유를 모르는 사람처럼. 혜주는 수진과 정옥 사이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다. 아이의 머리핀은 어제보다 조금 덜 흔들렸다. 그래도 손가락은 아직 인형 귀를 잡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전광판이 호심리
대기 중에서 입장으로 바뀌었다. 김태호 변호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길지 않을 겁니다. 이미 증거와 진술이 어느 정도 정리됐고 회장님 기자회견 영향도 있어서 아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앞에서는 회장 같은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할머니로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그러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내 직원이 이름을 호명했다. 보호자 한정욱님, 모 윤수진님, 부 윤도현님 모두 들어오세요. 순간 혜준의 손이 더 세게 인형을 움켜쥐었다. 정옥은 아이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개었다. 괜찮아. 할머니 옆에 있으면 돼. 심리실 안은 작은 회의실 같았다. 한쪽에는 판사가 앉아 있고 반대편에는 상담 기록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중앙 테이블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왼쪽에는 수진과 정옥, 오른쪽에는 도현. 그들 사이에 놓인 의자 하나는 비어 있었다. 혜준이 앉기엔 아직 이 자리가 너무 무거웠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아이의 안전과 거주 환경에 대해 임시로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감정적인 말싸움은 자제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저는 결코 아이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녹음은 과장된 상황에서 나온 말일 뿐입니다. 엄격하게 훈육한 것뿐이지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또박또박했지만 내면의 불안이 눈동자에서 어른거렸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 기록을 넘겼다. 아동상담센터 보고에 따르면 아이는 반복적으로 아빠 집에 가기 싫다, 무섭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멍 자국 사진과 함께 녹음 파일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는 시선을 정옥 쪽으로 옮겼다. 할머니께서 이 사건을 제기하셨죠. 정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재판장님. 저는 지금까지 가정 문제는 집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 손녀를 울리고 있었다는 걸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손등 위로 시선을 잠깐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저 아이가 제 앞에서 그 집이 너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다. 저도 처음에는 참고 살려고 했어요. 애가 아빠를 그리워할까봐. 근데 아이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더라고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다. 이젠 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다들 너무 한쪽 말만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제 딸입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판사는 그의 말을 자르고 손을 들었다. 아버님, 지금 이 자리의 최우선 가치는 어른의 자존심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입니다. 단호하지만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김태호 변호사가 한 장의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재판장님, 회장님 측에서는 아버지의 접근을 당분간 제한하는 대신 아이의 심리 치료와 거주 환경 개선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재단 설립 및 치료비 지원 계획도 마련돼 있습니다. 판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와 기록들을 훑어보았다. 방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혜주는 문밖 대기 의자에서 사회복지사 미선과 함께 앉아 있었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긴장감을 아이도 느끼는 듯 인형 귀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머리핀도 괜히 만져본다. 잠시 후 판사가 입을 열었다. 아이의 진술, 상담 기록, 의료 기록, 제출된 음성을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아버지의 양육 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따라서 임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정욱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판사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른다. 첫째, 아이 해준 양육권은 당분간 모와 외조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둘째, 부 윤도현 씨의 자택 및 직장 반경 일정 거리 내 접근을 일정 기간 금지합니다. 셋째, 면접 교섭은 아동 상담 전문가 입회하에 아이가 원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저는 딸을 볼 권한도 없다는 겁니까? 판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아버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보는 권리가 아니라 물러나는 책임입니다. 정욱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세웠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했다. 심리가 끝나고 문을 나서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혜준이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이제 집에 가?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래,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자자. 정욱은 판사에게서 건네받은 결정을 들여다보았다. 흑백 활자로 인쇄된 몇 줄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몇 줄이 아이와 도연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있었다. 접근 금지, 면접 교섭 제한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박혔다. 예전에는 이런 글자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뉴스 속 자막, 드라마 속 대사. 이제는 자신의 손에 쥔 종이 위에서 손녀의 미래를 지키는 울타리로 서 있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정욱은 혜준의 손을 잡았다. 혜준아. 네, 할머니. 이 종이는 말이야. 우리 혜준이 겁나는 일 생기지 말라고 법이 그어준 선이래. 혜준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할머니 눈빛이 조금 덜 무서워 보였다. 문을 나서자 늦은 오후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다. 경찰서, 병원, 이사회, 기자회견 수많은 공간을 오간 끝에 드디어 법과 도장의 선이 같은 방향으로 서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정욱은 속으로 말했다. 법이 그어준 선 위에서 나는 내 부와 시간을 더 얹어야겠지. 그게 노년에 내가 맡은 남은 일이다. 그녀는 혜준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작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떨림을 붙잡아줄 벽이 하나 더 생겼다. 법이라는 이름의 벽, 그리고 할머니라는 이름의 벽. 둘 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아이 혼자 서 있는 일은 없게 되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그룹 본사 건물 1층. 기존의 융그룹 사회 공원센터 간판이 내려가고 새 간판이 걸렸다. 혜준 희망재단. 작은 글씨로 모든 아이는 울지 않고 자랄 권리가 있다. 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정욱은 조용히 현판식 장소 한켠에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 회장으로 있을 때와 달리 검은 정장 대신 단정한 회색 한복 차림이었다. 손끝에는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다. 회장님, 아니 이사장님. 기자분들 입장하십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현판 뒤편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오늘 융그룹 한정욱 회장은 자신의 개인 재산 중 절반 이상을 사회 환원하며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혜준 희망재단을 공식 설립했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정욱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저는 한 아이의 울음에서 부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재단의 첫 번째 지원 대상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받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개인 자산의 60%를 재단에 기부합니다. 기자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회장님,
아드님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정욱은 그 말을 끊었다. 아들 문제는 이제 재단과 무관합니다. 그는 제 가족이었지만 그 아이를 울린 순간부터 제 피부치는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들의 펜이 멈췄다. 불과 며칠 전 회장실 책상 위에서 찍었던 도장의 붉은 자국이 떠올랐다. 그때의 결심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이다. 법이 그은 선 위에 이제 부의 벽을 세워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첫걸음.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돌아가고 난 현판 앞. 사회복지사 장미선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이사장님, 저희 기관에서도 재단과 협력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말뿐인 기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돈은 결국 누군가의 울음을 멈추게 할 때 가장 가치가 있죠. 그녀는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수진과 혜준을 바라봤다. 혜준은 새로운 머리핀을 꽂고 있었다. 노란색 리본이 달린 작은 핀, 눈부시게 평범한 아이의 표정이었다. 할머니를 보자 혜준은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이거 새 거예요. 정욱은 그 손짓을 바라보며 눈가가 젖었다. 비서가 다가와 약정서 한 장을 내밀었다. 이사장님, 재단 자금 운용 계좌 개설 서류입니다. 마지막 도장 부탁드립니다. 정욱은 펜 대신 도장을 집어들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붉은 잉크에 도장을 묻히며 중얼거렸다. 이 돈이 이제 누군가의 울음이 아니라 웃음을 찍는 도장이 되길. 탁! 서류 위에 선명한 도장 자국이 찍혔다. 붉은 잉크가 번지며 빛을 받았다. 그 순간 복도 유리창 밖으로 노을이 번져 들어왔다. 저녁이 되자 재단 사무실 불이 꺼지고 건물 밖 간판에 불이 들어왔다. 혜준 희망재단. 그 글자가 불빛 속에서 반짝였다. 정욱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뒤돌아보았다. 비서가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죠. 돈으로 쌓은 벽은 부끄럽지 않아요. 이번엔 그 벽이 아이들을 지킬 테니까.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울의 빌딩 숲속에서 유난히 따뜻하게 빛나는 하나의 간판. 그 불빛이 마치 오래된 죄책감에 덮여있던 어둠을 밀어내는 듯했다. 정욱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다. 그 인형의 배 부분, 이제는 불빛이 꺼진 채 조용했다. 이제 더 이상 증거가 아닌 기억으로 남은 물건. 그녀는 인형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울지 마, 혜준아. 이 벽 안에서는 누구도 널 못 다쳐.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유리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 얼굴에는 회한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평온이 서려 있었다. 카메라 시선이 천천히 재단 간판을 비춘다. 혜준 희망재단. 그 아래 문구 아이의 눈물로 세운 벽이 세상의 울타리가 된다. 그리고 화면이 어둡게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들리는 내레이션. 돈이 죄가 되는 건 그걸 잘못 쓸 때뿐이다. 나는 오늘 내 돈으로 세상의 눈물을 막는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다. 정욱은 정원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얀 김이 나오는 숨결이 천천히 퍼져나갔다. 어제의 기자회견, 언론의 파도 같은 관심, 아들의 분노. 모든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찾아온 고요였다. 손에는 여전히 인형이 들려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진실의 증거였던 그 인형은 이제 아이의 향기가 묻은 추억의 물건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인형의 배를 눌러보았다. 딸깍. 이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정욱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이제 말 안 해도 돼. 다 들었으니까. 문이 열리고 혜준이 달려나왔다.
노란 머리핀을 단 혜주는 이슬에 젖은 잔디를 밟으며 할머니 쪽으로 뛰어왔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혜주는 손에 작은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다. 이걸로 재단 간판 옆에 꽂으면 예쁠 것 같아요. 정옥은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럼 우리 혜준이가 첫 나무를 심는 거네. 응. 나무가 크면 다른 아이들도 여기 와서 놀 수 있잖아요. 정옥은 아이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한때는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담을 쌓았던 자신이 이제는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울타리를 세우고 있었다. 그 변화가 이렇게 평온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제 기자회견이 스쳐갔다. 수많은 플래시와 카메라 사이 자신이 마이크를 잡고 했던 마지막 한마디. 이 돈이 아이들을 위한 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세상을 바꿨을까? 아직 모른다. 하지만 오늘 아침 아이의 웃음이 그 답처럼 들렸다. 혜준이 인형을 꺼내며 물었다. 할머니, 이 인형 버릴까?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두는 거야. 두려웠던 나를 기억해야 누군가를 지킬 수 있거든. 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건 용기 인형이에요. 정옥은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용기 인형. 참 좋은 이름이네. 그때 멀리서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왔다.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재단 기사 벌써 댓글 수천 개예요. 그렇구나. 세상이 조금은 움직였으면 좋겠네. 정옥은 천천히 일어섰다. 자, 혜준아. 우리 간판 보러 갈까? 세 사람은 함께 집 앞길을 걸었다. 재단 현판에는 이슬이 맺혀 반짝였다. 혜준 희망재단. 햇살이 그 문구 위로 비쳐들었다. 혜준이 간판 아래로 달려가 나뭇가지를 꽂았다. 여기다. 이게 내 나무야. 정옥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그래, 여기서부터 다시 자라자. 혜준이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정옥은 가슴이 저릿해지며 웃었다. 그래, 이제 그 말만 들으면 됐다.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았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바람이 살짝 불면서 정원의 꽃잎이 흩날렸다. 그 속에서 인형의 천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안에서 불빛 대신 따뜻한 아침빛이 스며들었다. 정옥은 눈을 감았다. 지난 시간의 후회와 눈물이 잦아든 자리, 남은 건 이 한순간의 평화였다. 돈으로 쌓은 벽이 아이를 지켰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법이 그어준 선 위에 부로 쌓은 벽을 세웠다. 이제 아이는 그 벽 안에서 웃는다. 내가 바란 건 그저 그 한 번의 웃음이었다.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아래 새들이 낮게 날았다. 이제 더 이상 울음도 공포도 없었다. 그녀는 혜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점심 먹자, 용기 인형도 같이. 세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 위로 햇살이 길게 비쳤다. 마지막 장면, 재단 간판이 화면 중앙에 클로즈업 된다. 혜준 희망재단. 그 아래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흰 빛으로 사라진다. 울음에서 시작된 싸움은 결국 웃음으로 끝났다. 이제 무섭지 않아요.